자, 식초 농도 양을 구하는 실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 부분은 어디? 식품공전에 의거하여 아래 실험을 하세요. 거기 식품공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미식품, 식초, 총산 실험을 이렇게 하세요. 자, 금채 10ml, 고체식품 경우 10g을 취하고 이에 끓여서 식힌 물, 여기에 끓여서 식힌 물 그러는 거는 정유수를 끓여가지고 식힌 정유수를 가해서 100ml로 하고 그 20ml를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으로 하여 0.1노말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자, 0.1노말 수산화나트륨은 우리가 만들어서 팩타를, 그러니까 정확한 농도를 구한 그것을 이용해서 식초 양을 이제 구했다. 여기까지 실험은 우리가 사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끓여서 식힌 정유수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죠. 자, 끓여서 식힌 정유수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끓여서 식혀가지고 사용하라 그럴까? 이유는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네. 예. 균을 죽이기 위해서, 사멸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린다면은 저번에 0.1노말 수산화나트륨 적정을 할 때 뭐였습니까?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고 수산화나트륨 넣어가지고 20-30초 유지되고 나서 핑크색이 사라지더라도 괜찮다고 그랬죠. 왜 사라졌습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정유수 속에, 일반 물 속에도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들어가 있다면은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다. 그게 탄산이잖아. 탄산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는 그 탄산이 이 식초의 총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가 정유수에 녹아 들어가 있는 양을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 실험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실험을 해서 정말로 실험 오차 범위 내가 아니고 실험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이산화탄소가 정유수에 녹아져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실험할 때 브랭크 테스트라는 실험을 합니다. 시약이 들어있지 않고 나머지 뭐 시약을 넣는 시약을 다 넣어가지고 브랭크 테스트, 공시험이라고 그래요. 공시험을 해보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정유수를 그냥 썼기 때문에 가열해서 이산화탄소 제거한 정유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산화탄소가 녹아들기는 들되 실험 오차 범위 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
자, 됐고 그 다음 0.1노말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액 1ml가 소비되었다면 식초 양으로는 얼마? 0.006g에 해당된다.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0.1노말 표준용액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팩달을 구한 값을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식품 중에 유기산 양은 식품 중에 함유된 초산이나 젖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구연산 중에 가장 함량이 많은 하나의 산을 대표로 하여 표시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자, 계산식이 S분의, 근데 S는 시료량입니다. 자, 시료량 분의 V, F, A, D 됐는데 V는 0.1노말 수산화나트륨 소비 밀리리터입니다. 소비 밀리리터. F는 팩타고 그 다음 D는 희석 배수입니다. 자, 희석 배수. 왜 D라고 표시했냐 하면은 다이루션 해서 희석하다 뜻이 다이루션 해서 D. 그래서 D는 일반적으로 희석 배수를 D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희석 배수가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A는 0.1노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1ml가 소비되었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유기산들의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을 초산 경우에는 0.006g이고요. 사과산 같으면 0.0067, 주석산 같으면 0.0075, 구연산, 사이트릭 애시드 같으면 0.0064, 젖산 0.009, 호박산 0.0059. 그러니까 산 종류에 따라서 유기산 양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요. 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계산식, 초산양, 희석 배수, 최종 계산식, 실험 결과. 자, 결과 구하면 됩니다. 자, 계산식은 이겁니다. 자, 분모의 시료량입니다. 시료량을 밀리리터로 해도 좋고 그램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로 무게 대 무게 퍼센트로도 구할 수가 있겠고 무게 대 부피 퍼센트로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밀리리터로 계산한다면 시료량 몇 밀리리터 취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초산양을 구해서 그 값으로 시료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초산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시료 용액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자, 시료 용액 시료량 10ml를 취해 가지고 만약에 10ml를 취해 가지고 100ml로 앞쪽에 만들어라 그랬죠. 만들고 나서 20ml를 취해서 실험을 하고 초산 농도를 구하라. 자, 이런 실험 같으면은 희석 배수가 뭐냐 하면은 자, 시료 용액을 만들어서 일부분을 취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희석 배수라고 하는 거는 희석한 시료량을 실험한 시료량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희석한 시료량이 100ml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20ml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은 희석 배수가 100ml 나누기 20ml 5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쪽에 가져가서 초산량 계산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초산 농도는 시료량분의 초산량 곱하기 100. 요거는 앞쪽의 계산식과 똑같아요. 자, 초산량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량이 자, NVF 됐습니까? NVF 곱하기 D 희석배수입니다. 자, 희석배수 됐어요? NVF 앞에서 우리가 실험할 때 NVF 계속 썼죠? 그겁니다. NVF 곱하기 희석배수. 자, 왜 희석배수 D를 곱해줘야 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료를 10ml 취해가지고 자, 10ml 시료량 10ml 밑에 S는 10ml 됐죠? 그러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값 NVF 계산하고 곱하기 희석배수 D 희석배수 D가 여기에 5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10ml 시료를 취해가지고 100ml 시료 용액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20ml를 취해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100ml 중에 20ml 취해가 실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희석배수 5를 곱해줘야 되잖아. 전체량은 100ml이잖아. 희석배수는 무슨 말이다? 희석한 시료량을 실험한 양으로 나눈 값이 희석배수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 계산식이 자, MVF 곱하기 D를 시료량 S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MVF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자, MVF 제가 중간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MVF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물었죠. 당량이잖아, 당량. 그러면 그 당량이 초산일 경우에 분자량, 젖산의 분자량, 주석산의 분자량 다 분자량 다르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당량은 같지만은 전체 그 산의 양을 계산을 하면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값을 앞쪽에서 설명을 했잖아. 맞죠? 그리고 자, 유기산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구조식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이타민 C도 보세요. 바이타민 C가 왜 여기에서 유기산에 넣어놨을까? 맛으로 우리가 한다면 신맛이 나요. 바이타민 C가. 그리고 아스코르빅 애시드 그랬습니다.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산이에요. 바이타민 C가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바이타민 C도 여기에 바로 분석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방법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바이타민 C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바이타민 C 관심이 있다면은 실험실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 값 계산까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합시다. 예.